안녕하세요, 아일라입니다. 호주 유학 브이로그로 야심차게 유튜브를 해보겠다라고 한 게 벌써 2-3년 전이 된 것 같은데요. 정작 호주에 오고 나서는 유튜브를 잠시 쉬고 제가 졸업하고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내가 1학년 때 알았으면 좋았을 것들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수강 신청이나 수업 진행 등에 대해서는 QUT로 유학을 준비하시는 분들 또는 입학을 앞두고 계신 분들한테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수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입니다. 학교마다 다 다르고 같은 학교여도 학과마다 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꼭 QUT, IT 학과를 기준으로 했다는 점 알아주세요. 저는 1학년을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서 온라인으로 들었었는데요. 그 이후에 호주에 들어와서 2학년부터 대면 수업을 진행할 때 적응할 때 약간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1학년 때는 시간표가 주어져서 나왔기 때문에 첫 수강 신청부터 굉장히 애를 먹었었던 기억이 있는데 IT 전공을 기준으로 전공 필수 과목, 부전공 과목, 그리고 선택 과목 이렇게 3가지의 섹션이 있어요. 전공 필수 과목은 보통 코스에 짜여진 대로 선택을 하게 되고요. 나머지 2분야에서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수강을 하게 되는데 이때 과목에 따라 1학기에만 진행되는 경우가 있고 2학기에만 진행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다른 과목을 먼저 수강을 해야 그 조건부로 이 과목이 수강이 가능한 경우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수강 신청을 할 때 내가 어떤 과목을 선택할 건지 먼저 잘 리서치를 해보고 그렇게 일정을 짜두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렇게 유닛을 인롤하고 난 후에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강 신청이라는 게 또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그래픽 타임 테이블이라고 학교 홈페이지에서 임시로 짜놓을 수 있는 타임 테이블이 있어요. 그거를 바탕으로 원하시는 시간대를 빠르게 선점하시면 됩니다. 보통 11시, 1시 수업이 제일 빨리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과목은 대체로 렉처와 튜토리얼 이렇게 2가지 수업의 형태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렉처는 기본 개념을 설명하는 교수 대 학생들의 방식으로 보통 2시간 정도 강의이고요. 튜토리얼은 좀 더 실무적으로 튜터들과 학생들이 뭔가 그룹 지어서 문제를 풀거나 의견을 나누거나 좀 더 프랙티컬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렉처는 보통 시간이 지정되어서 나오는 경우들이 많고요. 알바랑 겹쳐서 아니면 뭐 다른 일들이랑 겹쳐서 안 되는데 근데 따로 available 한 타임이 없네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왜냐면 렉처는 거의 무조건 다 온라인으로 레코딩된 걸 올려주거든요. 온라인으로만 진행이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아예 대면으로 렉처를 안 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렉처에 있어서는 그렇게 엄청 원하는 시간을 못 가지면 어떡하지? 라고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다만 튜토리얼은 무조건 가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우선 여러분들이 임시로 지정해 놓은 가장 아이디어한 형태의 수업 시간표대로 수강 신청을 하되 첫 번째 주, 2번째 주, 3번째 주 정도까지는 다양한 튜토리얼을 좀 들어가 보시는 것도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이게 튜터들마다 가르치는 방식이 다르고 수업의 또 흐름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나에게 더 잘 맞는 수업 방식과 더 잘 맞는 튜터를 찾기 위해서 첫 번째 한 2-3주 정도는 그렇게 다양한 튜토리얼을 들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보통 많은 과목들이 한국 대학교처럼 출석을 보지 않습니다. 출석 체크를 해서 학점에 반영을 하는 경우들도 있기는 한데요. 제 경험상 지금까지 딱 2과목만 출석률을 봤던 것 같아요. 학기가 점점 흐름에 따라서 현저하게 떨어지는 출석률, 강의실이 텅텅 비어있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실 거예요. 근데 그룹 과제가 정말 많거든요. 모든 과들이 다 그렇듯. 좋은 팀원을 찾아서 그룹 과제를 현명하게 해내고 싶으시다. 그러면 튜토리얼에 빠지지 않는 학생들을
포착해서 그룹을 맺는 게 좋겠죠. 그리고 더 마지막 한 가지는 튜터들에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출석률이 계속 떨어지니까 자주 빠지지 않고 오는 학생들을 튜터들이 기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튜터들도 좀 더 잘 챙겨주기도 하고 상당 인터랙션이 많고 질문을 많이 하고 이러면 인턴십이라던가 세미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들도 쏙쏙 얻어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팁은요. 학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잘 찾아서 이용하자인데요. 큐리티 같은 경우에는 학교 캠퍼스 내에 GP가 있습니다. GP가 다른 일반 GP들에 비해 정말 저렴해요. 유학생들에게도 주어지는 스콜러십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이제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시게 되면 특정 과들에 한해서 조건을 충족하는 학생들에게 주는 스콜러십이 상당히 다양하게 많더라고요. 세 번째 팁은 과제와 좀 관련된 것들인데요. 크리테리아 파악하기입니다. 타스크별로 정말 세분화되어 있는 그 크리테리아를 정말 잘 읽고 그거를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과제의 퀄리티를 높여가는 게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키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또 두 번째는 과제에 도움되는 사이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인데요. 학생들에게 스튜디오시티를 크레딧 제공을 해서 과제 제출하기 전에 문법, 레퍼런스, 문장 구조 이런 것들을 체크할 수 있게 서비스를 제공을 해 주었어요. 개인적으로 문법 구조 이런 것들을 체크할 때는 그래머럴리도 굉장히 좋습니다. 네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건 동아리 참가인데요. 웰컴 위크를 가면 여러 동아리들이 하나씩 스토를 잡고 다양한 행사와 함께 멤버 참가를 받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로봇 동아리부터 해가지고 K-POP 댄스 동아리도 있고 정말 다양한 동아리들이 많습니다. 유일하게 대학교에서 친구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지금 들거든요. 학교를 아무리 잘 가고 수업에 빠짐없이 가고 그룹 과제를 정말 친하게 열심히 잘 해도 친구가 되기는 힘듭니다. 관심사가 같고 여러 행사나 모임에 함께하는 시간이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동아리가 가장 좋은 매개체이지 않을까. 그리고 호주도 엄청난 인맥 사회이기 때문에 하고 싶지 않지만 인맥을 위해서 자신의 전공과 관련된 동아리 활동을 하는 친구들도 정말 많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리고 싶은 건 학교 생활이라기보다는 아르바이트와 관련된 정보인데요. 호주는 학생 비자 홀더들에게 근무 시간을 2주에 48시간으로 보장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일주일에 24시간이라고 그냥 가볍게 간단하게 생각을 하고 이제 잡을 구하게 되는데요. 호주에서는 풀타임, 파트타임, 캐주얼로 잡의 형태가 구분이 됩니다. 풀타임과 파트타임의 공통점은요. 계약서를 바탕으로 해서 계약된 근무 시간과 법적으로 고지된 또는 고용인과 합의된 급여, sick leave, annual leave와 같은 것들이 보장되는 것이고요. 캐주얼은 이 모든 것들이 보장되지 않아요. 캐주얼은 말 그대로 비계약직이기 때문에 sick leave, annual leave 이런 것들이 보장되지 않고 급여 외에 근무 시간조차 보장되지 않습니다. 시간을 많이 줄 수도 있고 아예 안 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고지되어 있는 시급은 파트타임이나 풀타임보다는 캐주얼 시급이 좀 더 높습니다. 저는 스타벅스에서 일할 때는 파트타임 바리스타로 근무를 했었고 동네 카페, 브런치 카페에서도 1년 넘게 근무를 했었는데 거기서는 캐주얼로 일을 했었거든요. 다 장단점이 있고 상황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방학 때는 여러분들 제한된 근무 시간 없이 38시간, 40시간 그 풀타임의 시간대로 근무할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해 두세요. 제 머릿속에 떠오른 것들은 한 이 정도인데요. 혹시 더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